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단지 연인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뭐 이런 것도 다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폭넓게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연인적인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상 뭔가 여러분보다 강한 사람, 여러분이 믿고 따랐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은 약간 강한 척 하는 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니까 미디어에서 다루는 뭔가 전형적인 아버지상 있잖아요. 뭔가 성별에 관계없이 딱 전형적인 아버지 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 있죠. 되게 듬직하고 힘든 일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 쪽에서 기대게 됐던 사람, 의지하게 됐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은 느낌? 이번에 뭔가 약간 좁혀졌다기보다는 이게 뭐 좋은 선생님,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믿음직했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진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 야, 너 하면서 편하게 대할 수 있던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이였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뭔가 나를 챙겨주려고 했다든지 뭔가 힘든데도 힘든 내색을 안 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를 같이 보자면 여러분을 격려하는 게 진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여러분보다 뭐 나이가 많건 경력이 많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른스럽고 조금 더 아는 게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요. 이제 제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봤을 때 요즘에 너 되게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 뭔가 사람들도 널 가만두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그냥 너의 일이 많기도 하고 너가 책임져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일만 많으면 너가 잘 버텨낼 사람인 거를 내가 아는데 일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으로 너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너가 좀 요즘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는 조금 더 강한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옆에 있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내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뭔가 강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보듯이 보던 게 나였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혼자서 잘 해내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되게 대단하고 대견하다고 느껴졌어.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너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뭐랄까, 그냥 되게 기특한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너가 일이 많은 것도 걱정이었고, 사람들 때문에 너가 고민하는 거, 상처받는 것도 걱정이어서 언제든 달려나가가지고 너를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네가 약하지 않으니까 솔직히 놀랐던 것도 있어. 응. 언제 이렇게 컸지?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지?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나 없어도 잘 지낼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한 칭찬도 하고 싶을 뿐더러 약간의 아쉬움도 느껴지기도 해. 왜냐면 나는 너의 옆에서 너를 도와주는 거, 너의 지지자,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에 되게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느낌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뿌듯함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너의 삶에서 나의 그런 입지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가 그렇게 멋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모르겠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고, 옛날에는 내가 널 이렇게 끌어주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나가는 동료, 동반자의 입장으로 같이 나아가고 싶어. 혹시라도 너가 힘든 일이 있거나, 지금 잘 견디고 있지만, 이제는 힘에 부쳐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질 때는 언제든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어. 너가 너무 갑자기 성숙해져 버려서 혼자가 되는 걸 택하지 말고 언제나 나는 여기서 조금은 지금 멀어지긴 했지만 언제나 나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기대도 좋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있어줘도 되니까 그냥 힘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고, 난 언제든 너한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언제든지 뭔가 나를 정류장 삼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쉼터 삼아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어. 언제나 난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야기가 되게 명료하게 나온 걸 봐서는 이분이 되게 똑부러지는 성격?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댈 수 있었다는 건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되게 현명하거나 되게 뭐랄까 멋있는 모습? 어쨌든 간에 똑부러진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카드의 느낌도 이렇게 딱 명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되게 자기가 강한 척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만큼 성숙해지고 성장을 해서 나랑 거의 동등한 위치에 올랐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 나의 허물을 벗고 나의 아픈 모습을 보여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약간 같이 가자. 같이 으쌰으쌰 해서 같이 나아가 보자. 같이 성장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을 진짜 많이 대견해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도대체 무슨 관계였을까 싶긴 하지만 이분이 누가 됐든 여러분을 되게 놀라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 자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진달까? 여러분을 되게 많이 아끼고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다 뭔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연인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간질간질하고 콩닥콩닥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되게 진짜 잘 컸다. 진짜 대견해. 진짜 멋있어. 진짜 잘했어. 이런 칭찬의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한다는 점을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스스로 성장해 오고 있던 거기 때문에 또한 내가 느껴지는 나의 시간은 되게 좀 느리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나의 성장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던 이 현명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급상승한다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되게 눈에 띄는 성장을 계속 이뤄왔다라는 걸 이 사람이 똑똑히 목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경이롭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조금 약하고 어리고 여리고 할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강가에 내놓은 아이를 보는 심정은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약한 모습, 힘든 모습은 끝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진짜 너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게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들려지기 때문에 든든한 느낌? 든든한 느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이 보는 것처럼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일도 많아가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때였다면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보다 조금 어른스러운 사람,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조금 자주 기댔던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보여지는 건 이 사람은 자기가 여러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여러분이 쑥쑥 성장하고 쑥쑥 자라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막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관심이 없네. 나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해서 거리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둬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걸 택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나서서 내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같아서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당장이라도 짐을 같이 들어주고 싶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뭐라고 해주고 싶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당장은 여러분이 편해질 수 있지만 멀리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여러분은 혼자라는 생각을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못 견디겠다 싶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보다 조금 어른된 느낌의 사람? 실제로 어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랑 나이가 비슷해도 내가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시피 뭔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기대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 사람을 떠올려서 바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거나 아니면 뭔가 직접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딱히 막 이 사람한테 적극적인 해결을 바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본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을 하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손 놓고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런 사람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한테 고민 상담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냥 밥 한 끼 하면서 술 한 잔 걸치면서 편안하게 나 요즘 이런 일이 있었잖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이 사람이 되게 뭔가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되게 좀 싶은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정적인 선택이나 행동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되게 그 생각의 전환을 해줄 수 있는 되게 똑똑하고 현명한 조언을 이쪽에서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약간 서먹서먹해진? 약간 옛날만큼 가까웠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꺼내놓은과 동시에 조금 더 든든함도 느껴지고 안정감도 느껴지고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이 기댔던 누군가한테 달려가서 나 이런 힘든 일 있었어. 내 얘기 들어줘.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못 견디겠다 싶을 때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의 주변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내가 갑자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않을까? 혹은 나한테 너무 간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주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하고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의 성장에는 방해되지 않게끔 딱 적절한 선에서의 도움만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저까지 동화되는 느낌? 저까지 동화돼서 여러분을 되게 많이 칭찬해주고 싶고 어떻게 하셨지? 진짜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다라는 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에서는 전생의 이야기가 나왔네요. 요즘 여러분이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혹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졌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거를 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게 아주 사소한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관심이 생긴 취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파격적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 말고 아예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어.
이런 막 생각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한 3개월 정도 계속 반복되는 생각이 있고 계속 반복되는 욕구, 욕망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전생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실행시켜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기도 하네요. 근데 뭔가 약간 애매해서 천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전생이라는 건 조금 무거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스로는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눈에 띄는 성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절대로 고여 있었던 시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나는 그대로야. 남들은 저만큼이나 나아갔고 저만큼이나 일궈냈는데 나 왜 아직도 그대로야?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한 3개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쿡쿡 찌르는 생각, 도저히 내가 잊어보려고 해도 그 잠깐은 잊혀지지만 계속 떠오르는 무언가 어떠한 욕망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게 진짜로 여러분이 해서 나쁠 것이 아니니까 그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고요. 그 흐름을 타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이 자리를 맴돌 것 같은 느낌? 그 부름에 응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거운 삶을 그때서부터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2막, 3막이 열려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다 보면은 그걸 할 때까지 뭔가 계속 이 굴레가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게 하고 싶은데 당장 나의 지금 삶을 막 다 무르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 꿈과 관련된, 그 무언가와 관련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도 좋으니까요. 그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일본 유학을 가고 싶어, 혹은 일본 이민을 가고 싶어 라는 그런 원대한 꿈이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야 하잖아요. 당장 하려고 한다면. 근데 그거를 당장 하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럼 내가 이런 걸 하려면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나는 당장 일본어 공부 10분씩이라도 해야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자그마한 도전부터 해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그게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시계가 약간 이렇게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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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아주 사소한 행동, 아주 사소한 실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시계에 기름칠이 되면서 아주 느리겠지만 이렇게 서서히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림이 확 연상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는 다 까먹었어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떠한 욕망이 있었는지, 뭔가 내 머리를 탁 스쳤던 일들은 있었는데 지금 막상 생각해보려니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분간은 여러분의 뭔가 몸을 혹사시키거나 너무 뭔가에 쫓겨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스스로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건 뭐지? 내가 했을 때 너무너무 즐거운 건 뭘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점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사소한 실천으로 옮기면 되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기억해내는 것, 그래가지고 다시금 깨닫는 것, 그게 지금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막 엄청난 행동력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거를 기억해내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한테서 끌어오르는 아주 강인한 욕망, 욕구. 생각만 하면 기뻐지는 것. 두근두근 거리게 되는 것.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천사님의 조언 카드가 전부 메이저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 패스트 라이프 카드를 봤을 때 느껴졌던 그 무게감? 절대로 이 카드 한 장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라는 무게감이 들어서 이 카드를 꺼내든 건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편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수호천사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뽑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판,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 나이 때에는 뭘 해야 되니까, 내가 죽여왔던 나의 꿈들, 나의 진짜로 원했던 것들, 나의 취향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여러분의 안에서 꺼내 올려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다 메이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절대로 이거를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외롭지 않을 거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좀 똑부러지고 현명한 사람은 사람 볼 줄 알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본다. 이것은 여러분이 되게 사람들한테 잘하고 또 자기 것도 잘하고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곁에서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갈게. 너가 손을 내밀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어떠한 도움이든 줄게.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한 메시지를,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서서 나의 것을 생각하고 나의 것을 떠올렸을 때, 기억해냈을 때 그거를 이제 실행으로 옮기셔야 되잖아요. 그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도 곁에서 응원해줄 사람, 지지해줄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남들의 시선에 이제는 여러분을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진짜 여러분의 내면이 하고 싶었던 것,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가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진짜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취미를 한번 알아보시거나 그런 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사보시거나 하는 걸로 조금씩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지금까지는 너무 바쁘고 뭔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서 사느라 지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무언가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되게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하고 있는 지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데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기분 좋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천천히 쌓아온 편지들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비단 연인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약간 듣고 싶은 대로 들어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상대는 누구일지 여러분들이 잘 대입을 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가져가셔도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카드를 뽑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카드를 뽑을 때 제가 막 좀 되게 머뭇머뭇하게 되고 되게 좀 긴장됐어요. 별로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되게 긴장되고 신중하게 되고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느낌? 근데 이제 카드를 이제 그만 뽑아야겠다 하고 덮으려고 할 때는 막 이거저거 막 눈에 갑자기 다 보여가지고 이렇게 막 황급히 뽑게 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성격이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격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별로 성격 그런 사람 아닌 것 같던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앞에서는 뭔가 말을 조심하게 되는 느낌?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자리를 뜨려고 하면은 가만 안 돼. 나 이 얘기해야 되는데.' 막 그제서야 이야기들을 뭔가 쏟아냈던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왠지 몸이 더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아마 '연인적인 감정을 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친구, 가족, 동료, 멘토, 멘티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왠지 막 몸을 베베 꾸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나와 그런 따뜻한 달콤했던 시간이 있었던 분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드려보자면 제 느낌상 이 사람과는 어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둘이 터놓고 마음, 감정을 공유했던 사이는 아닌 것 같은 느낌? 뭔가 그 직전에 '애매하게 끝났다.'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들고, 지금 끊어진 사이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졌다고 해도 서로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를 계속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옛날에 그런 간질간질했던 순간보다는 멀어졌지만 어쨌든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약간 나쁘게 헤어진 사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막 죽을 듯이 싸워서 헤어진 사람 막 그렇게 격한 감정이 오간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되게 애매하게 흐지부지 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서 약간 그 미련이랄 게 그득그득 남아있는 느낌? 그리고 너가 좋았어. 좋았는데 이성으로 눌러야만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로의 감정은 찌릿하고 느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결국은 서로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느꼈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어떠한 감정을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서로 느꼈다. 뭔가 찌르듯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진짜 말 그대로 찌릿하게 느꼈다? 이 사람? 뭔가 이런 느낌. 여러 번만 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받았다. 하지만 뭔가 그런 감정을 내비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주위의 사람들의 평판, 시선을 의식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워지는 것을 택하는 것 대신 그냥 한 발자국 멀어져서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서로를 지켜보는 어 그런 관계로 만족을 하게 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른 번호를 꼭 뽑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근데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아주 옛날 사람이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전하는 편지를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되게 머뭇머뭇거렸던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편안하게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나는 다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정말 대뜸. 다시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상황적으로 좋지 않았고 내 마음적으로도 내 스스로가 덜 성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너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한 거겠지? 다른 사람의 시선, 평판, 혹은 내 일, 아니면 내 곁에 있던 사람, 이런 걸 선택했던 건데, 지금은 다른 선택을 좀 내리고 싶어. 그때와는 다른 선택. 그냥 너랑 같이 있었을 때 그 편안함? 나는 잊지 못했고, 그러니까 나도 변했고 너도 변했기 때문에 지금 또한 그런 그때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한번 나는 다시 해보고 싶어. 오히려 서로가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더욱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때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고 어른스러워졌고 강단 있어졌고 자신 있어졌거든. 그래서 예전 같은 도피성 선택, 실수 이런 건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내렸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조금 비겁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내 마음도 어쨌든 찌릿한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자신감 있고 당당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가진 안정감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면 나는 그걸 선택했을 텐데, 너를 선택했을 텐데, 어쨌든 그게 무섭고 두려우니까 피한 거잖아. 그 선택을 저버린 게 지금의 나로서는 약간 비겁했다? 너무 어렸다? 어리석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 음. 너랑 다시 시작해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유심히 살피고 있거든? 나는 그때에 비해서 조금 더 성숙해졌는데, 내가 먼발치서 떨어져서 본 너도, 그때의 너보다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 우리끼리 만나면 정말 색다른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내가 자꾸 하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잠깐 부는 바람이겠지. 잠깐 떠오른 거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옛날에 내가 도피성으로 선택했던 것에 대한 후회도 있음과 동시에 너에 대한 생각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드니까 이거를 내가 억누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를 억누르고 계속 피하는 거는 옛날의 나랑 다를 바가 없잖아.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지금 조금 더 성숙해졌다는 것에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감정, 이 촉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다가가거나 이야기를 걸거나 하고 싶은데 너는 혼자서 너무 잘 지내니까 이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너 스스로의 삶을 너무 잘 꾸려나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과연 내가 넘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약간 기다리고 있기도 해. 그냥 지켜보고 있기도 해. 그 틈바구니를 노리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빈틈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어떠한 부분을 약간 뭐랄까? 건수 삼아서 내가 이야기를 좀 던져보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하고 싶긴 한데 너는 이미 그 자체로 너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니까 감히 내가 가도 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나는 이미 안중에도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 너무 스스로도 이게 좀 기적 같기도 하고 계시 같기도 한 것이 뭔가 너무 신기해. 나도 이 감정, 너한테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 신기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뭔가 되게 똑똑한 사람? 되게 그런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우물쭈물하거나 막 그런 느낌? 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신중하신 편인 거지. 되게 막 우왕좌왕하고 어떡하지 나 이번이 너무 좋은데 무서운데 뭔가 이런 느낌의 사람은 아니다. 단지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거나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주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기다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힘들 때 그럴 때 쓱 다가와서 여러분을 딱 도와주면서 그런 좀 멋있는 모습? 어른다운 모습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다가가고 싶은 그런 자기만의 어떠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멈칫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막 자신감이 없어서 못 다가간다? 라는 거는 딱히 안 느껴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떠올랐는데 이 사람은 너무 옛날 사람인데요? 너무 예전 사람인데요? 혹은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되게 좀 자기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대뜸 이렇게 마음을 들이미는 거, 불쑥 들이미는 거, 이거 되게 예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되게 좀 이기적인 거고 자기 마음만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잘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이 사람이라면 정말 믿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되게 든든한 느낌? 되게 믿음직스럽고 되게 신뢰가 가는 스타일? 그리고 옛날에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되게 이 사람 책임감 있는데? 라고 느꼈지만 어쨌든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고 안정감을 택했기 때문에 약간 실망하신 모습이 뇌리에 깊게 박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이 사람은 그때 이 사람보다 훨씬 뭔가 강단 있어진 모습? 자기 주장이 강해진 모습? 근데 이게 독단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자기 선택에 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있는 사람이고, 선택을 함에 있어서 되게 강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우물쭈물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이 사람 스스로가 굉장히 단단해졌구나, 이런 게 저한테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랑 다시 한번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새로운 관계를 쌓아나가고 싶다. 나는 그런 욕심이 있어. 너가 힘든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좀 성장했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은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가 조금 지쳐있을 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 조금 어른스러워진 자기를 되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이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너무 완벽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완벽해서 그 성벽을 감히 내가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겠다? 감히 이렇게 넘어서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만큼 여러분이 이 사람 눈에 멋있어 보이나 봐요. 괜찮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자신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주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약간의 빈틈만 보여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달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이 카드가 보여서 뽑아봤더니 이 사람은 확신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졌다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는데, 그런 점을 아주 강하게 이 사람 카드에서 어필을 하고 있다. 나 예전이랑 달라. 예전보다 조금 더 멋있어졌다니까? 조금 더 성숙해졌다니까? 나 한번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것까지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에서는 뭔가 여러분이 최근에 힘든 일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폭풍우 같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폭풍우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배가 하나도 뭐 부서진 구석도 없고, 이걸 뭐라고 하죠? 돛?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막 찢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 되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뭔가 세상 풍파를 다 겪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그 본질 자체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낡고 지쳤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여러분의 본질 자체는 흔들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 폭풍우를 거쳐오면서 성장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를 되게 나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어른 됐어, 어른스러워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분명히 성장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폭풍우를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벽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카드가 칭찬하는 느낌도 있어요. 너 진짜 힘들었을 텐데 무너지지 않았던 거 되게 대단해, 대견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힘들었던 순간, 무너졌던 순간이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좌절해서 완전히 다 놔버리고 그냥 관계고 일이고 뭐고 다 놔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일이 있었다고 한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것, 여러분의 인간성, 도덕성을 포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 잘한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박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대견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헤쳐나왔다, 잘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야기한다는 점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크리스탈 엔젤 카드가 보여서
카드를 뽑아보자면 한시름 놓아도 된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바다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막 이 폭풍우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나는 여기 있으면 큰일 나. 막 이렇게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폭풍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배는 배가 망가지거나 하지도 않았고 급할 일이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류를 타고 이제 몸을 맡기고 그냥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되게 여러분의 힐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크리스탈 엔젤 카드가. 이미 여러분들은 이 폭풍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이뤄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방임하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분들도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적어도 한 달만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조금 위해주고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좀 해주고 좀 휴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꽉 긴장시켰던 걸 조금 느슨하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배가 전혀 위험한 상태도 아니고 이 카드가 스토미 카드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비바람이 불고 그런 상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폭풍우는 한 차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내가 이 힘든 시간을 거쳐오면서 칭찬할 부분은 또 칭찬을 해주고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좀 신체적으로 쉬다 보면은 갑자기 울컥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뭔가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하다 보면은 그동안 내가 긴장하고 있느라 참고 있었던 눈물이라든지 화라든지 그런 게 확 분출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또 약해진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억누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분출을 하는 경험을 하시면 다음 항해 때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응어리진 것들을 그게 피로가 됐던 울화가 됐던 슬픔이 됐던 뭐가 됐던 잠깐 풀어줘야 할 시기가 지금이다 라고 저의 크리스탈 엔젤 카드가 이야기하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이제 털어놓고 있을 때쯤 혹은 이런 걸 이제 털어놓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 편해질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운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한 차례 편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다가오기 쉬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을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이었다면 이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막 수행을 하시거나 막 이 사람에게 어필을 한다거나 라는 걸 하기보다는 약간 긴장을 한시름 놓고 좀 편안해질 수 있게끔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내가 풀어내야 하는 감정들, 응어리들을 풀어내고 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무언가 적극적인 대시를 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은 내면에 집중을 하고 스스로를 조금 더 위해주는 마음을 가진다면 연애운까지 따라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온 편지를 열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의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3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비단 연인적인 사랑,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혹은 수호천사 수호신의 사랑까지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대입을 하셔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뽑게 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들척여야지 뽑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약간 자기 속마음을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연애적인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리딩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분은 그런 연인적인 사랑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연인적인 사랑 관심 없는데요. 혹은 다른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다른 번호로 뽑아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그런 연인적인 호감,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다. 에로스적인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다 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할 땐 했거든요. 할 땐 했는데 뭔가 도망간 느낌? 이 왜 드는지 모르겠는데, 도망갔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 멈춰선 느낌? 같이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갈 때 애초에 처음에 온 사람도 이쪽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 노크를 하고 처음 표현한 사람도 이쪽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같이 가던 길에 딱 멈춰서서 뒤돌아봤더니 너 안 와? 하는데 안 갔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뭔가 갑자기 멈춰선 관계? 잘 갔는데 진짜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헤어진 연인에도 해당이 될 것 같고, 뭔가 그렇게 멈춰서서 갑자기 끝난 관계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이야기한다 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멈춰졌던 관계의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이 사람이 왜 멈춰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지만 또 사람마다 그런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은 그랬던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멈춰섰는데 여러분에게 여전히 이런 사랑의 감정을 진하게 느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은 되게 할 때는 하는 사람이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사람의 성격적인 키워드는 되게 잔잔하고 조용하고 뭔가 욱해가지고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확실한 표현을 했다거나 확실한 다가옴이 있었던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감정의 카드가 굉장히 진하거든요. 핫핑크로 시작을 해서 오렌지 3번, 블루 3번, 마지막은 퍼플의 1번이지만 뭔가 이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그것도 아주 진하고 짙은 감정이 뒤섞여서 이 사람이 혼란을 겪었었다. 그 당시에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뭔가 그런 진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딱히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뭔가 좀 그냥 다 무덤덤하고 진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도 억누르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억누를 수 없는 지경의 어떠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한 표현을 했었던 것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블루 3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성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런 끌어오르는 감정을 어느 기점으로부터는 눌렀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는 있네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던 길 잘 가다가 갑자기 멈춰섰을 때, 돌아봤을 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 돌아봐도 계속 이 사람은 여기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여러분의 근황을 살필 수 있거나 뭔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뭔가 여러분을 차단하거나 아예 완전 막 밀어내거나 절대로 보지 마, 너 저리 가,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되게 간간히 여러분의 근황을 확인하거나 뭔가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대놓고 난 널 보고 있어 이렇게는 안 해도 뭔가 날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진다든지 뭔가 그런 느낌? 날 완전히 싹둑 잘라낸 그런 느낌은 아닌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그냥 제가 좀 편안하게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전히 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
라고 이렇게 운을 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막 엄청 요동치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떠올리면 마음이 울렁거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계속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뭔가 모험을 즐긴다거나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굉장히 좀 뭐랄까 도파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이에요. 근데 그 안정, 그 인생의 최우선 가치를 흔들 만한 딱 그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였는데 지금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한테 이런 감정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됐어. 내가 가진 두려움이 뭔지,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많이 끌리게 되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끌리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이것까지 내가 좀 알게 된 것 같아. 너라는 존재를 통해서 넌 딱히 나한테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존재 자체로도 너는 나한테 깨달음을 많이 준 사람이었고, 그냥 너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너한테 다가갔던 건데, 지금 생각해서 너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넌 발전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느리지만 천천히 계속 나아가고 있는 너를 보면서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있는데 너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면서 뭔가 더 멋있다? 더 좋다? 더 좋은 그런 호감의 감정이 커지고 있고, 너랑은 뭔가 미래까지 감히 상상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확실한 무언가, 확실한 제안을 하고 싶고, 확실한 다가섬을 예전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좀 무서운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있어. 왜냐면, 지금 다가가면 조금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너한테 거절당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뭔가 이러한 안정감, 편안함 이런 것마저 다 박살나버릴 게 뻔하니까 예전처럼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워. 왜냐면 내가 너랑 같이 가다가 딱 멈춰섰을 때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 그때 그랬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만, 내가 계속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저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많기 때문인데, 이번에 한 번 거절당하면 나 진짜 크게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마음은 이렇게나 큰데 너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 나 진짜 이제는 진짜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너랑 멀리 길게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굴뚝 같은데 나는 아직 두려운 게 조금 더 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그때 당시에도 장난이라거나 뭔가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고 진짜 진지한 마음이었다고 저한테 막 대신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때도 진짜 진심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진심이고 한 번도 이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어. 난 널 두고 떠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멈춰 섰던 것뿐이야.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여전히 이렇게 겁이 많은 나라서 너무 스스로가 미워지기도 해. 하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완전히 내치지 않고 내가 너를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 아닌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장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절대로 만족될 수가 없거든요. 이 감정이면 예전처럼 막 당장 달려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확실한 표현을 해야만 하는 마음의 크기인데, 뭔가 그 당장 움직일 수 없는 어떠한 그 본인만의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밉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답답하네요.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본인만의 아주 큰 어떠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특히 연인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로맨스 엔젤 카드 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되게 큰데 마음이 진짜 크고 무겁거든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크지만 그냥 전 제3자잖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마음의 크기는 진짜 진지하고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뭔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풀어주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가 나오네요. 뭔가 이 사람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회복, 자존감 회복이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소울메이트 카드, 그리고 이 사람이 기회를 주라는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얘네는 조금 나중에 나온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나중 이야기고,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사랑, 스스로에 대한 회복, 힐링 이런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라고 너무 빨리 나오기도 했고 되게 단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막 종용하고 빨리 나한테 와, 아니면 내가 이끌어줄까? 이렇게 당돌하게 나간다고 해서 뭔가 오는 사람이라거나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럴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딱 멈춰섰을 때 또 왜 안 와? 빨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한 고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뭔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자신감을 이제 다시 드높이고 이러는 과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왜냐면 이 사람은 알아서 때 되면 올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한테서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고,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라 이런 카드가 나온 거는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내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웨딩 카드랑 허니문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다시 시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진득한 만남? 아주 깊은 인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급해져선 안 된다라는 게 저한테 들려지기도 하네요. 막 이 사람과 그럼 이 사람 마음 확인했으니까 나는 아주 당당하게 너를 낚아채 올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적극적인 분이라면 그런 용기가 막 샘솟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자기 개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뭔가 이 가족 문제라고는 하지만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재정 상태라든지 커리어 이런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 뭔가 사랑에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어차피 소울메이트로 점지된 이 사람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면 다가올 거니까. 그리고 이때 하셨던 것처럼 엄청 확실한 표현을 하실 것 같거든요. 막 되게 옆에서 막 좀 어슬렁거린다든지 뭔가 신경 쓰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다가올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마음 놓고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뭔가 이 사람을 무조건 기다려라 이건 아니거든요. 뭔가 지겨워, 기다리는 거 지겨우니까 다른 사람 만날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두셔도 괜찮지만, 뭔가 그래도 이 사람 한번 연락을 기다려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간다기보다는 기다리는 쪽, 이 사람한테 막 목매면서 기다린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내 시간도 보내고 내 발전도 이룩하고 내 삶을 살면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이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그려놓은 스토리 라인 같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목 빼고 기다리는 걸 수호천사들은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런 천사님들은 여러분이 그냥 자기 성장, 자기 발전을 읽어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사랑이 나한테도 주어졌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청사진을 따라서 가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건 알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에 대한 욕망을 잠깐 눌러두시고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 이런 것을 조금 더 열심히 살다 보면은 거저 주어지게 되는 것이 사랑이니까요. 막 구태여. 막 사랑하고 싶어서 막 엄청나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분들은 보름달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뭔가 한 사이클이 이제서야 끝났다? 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한 차례 완전해진 모습이 있어요. 뭔가 지금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베스트다? 뭔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는 미래의 여러분은 더 나아진 모습이겠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베스트니까 아닌데요. 저 아직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나 많고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부분은 이렇게나 많은데요. 저 완전하지 않아요. 저 너무 모자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가? 지금에 있어서는 내가 진짜 베스트 버전인가? 그러면 나 지금까지 과거에 해왔던 것들 진짜 잘한 거네? 잘 이겨내왔네? 잘 이런 도전 과제들을 수행해 왔네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뭔가 한시름 쉬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통째로 빼서 쉴 수 없다고 하신다면 진짜 저녁 먹고 자기 전 한 3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온전히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일하면서도 막 노래를 들으면서도 일 생각하고 막 핸드폰을 보면서도 막 내 커리어나 목표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거나 갓생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 막 늘어져서 잠만 자거나 진짜 유희거리, 오락거리만 즐기신다거나 그런 시간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일이나 인생 막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거. 진짜 책임 없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겨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 사람 만나는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그런 책임 없는 쾌락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조금 허락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지금까지 엄청 달려오셨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다 놓고 쉴 타이밍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 리딩을 언제 듣든 그 리딩을 들은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자기 전 3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부디 한껏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3시간 여러분 논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쌓아 올린 무언가가 무너지거나 엄청나게 뒤처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스스로를 위한 보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편지를 조금 열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4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비단 연인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멘토와 멘티 간의 사랑, 이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폭넓게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상대방 분에 대한 이야기, 누가 쓴 편지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려보자면, 뭔가 그러니까 연애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조금 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되게 온화한 느낌도 많이 들고, 지금은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가까워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다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친하고 잘 지내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신 어떠한 선생과 제자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님, 형제 관계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되게 다양한 관계가 보여지는데 막 사랑해 막 이렇게 하는 사이 있잖아요. 연인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사람한테
의지를 했다라는 게 조금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언제 힘든 얘기 내가 언제 달려가서 "나 이런 힘든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 밀어내거나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 주거나 아주 현명한 조언을 해 주거나 뭔가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단 이 사람은 여러분과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어른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같이 놀 때는 또 즐겁고 이야기 코드도 잘 맞고 또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면 세대 차이 때문에 얘기가 잘 안 통하고 하잖아요. 뭔가 그런 식이라기보다는 '친구에 가까운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툭툭 던졌던 조언이 내 인생에서 진짜 도움이 됐던 일이 많고 혹은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또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곁에 있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안정감? 그런 안정감 덕분에 여러분이 힘을 많이 얻었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왜인지 몰라도 예전만큼 가깝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이 사람과 무조건 손절을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옛날처럼 친한 느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건 진짜 부모님, 형제, 친구, 멘토 멘티 다 해당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입해서 듣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당장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옛날엔 진짜 허울 없이 고민 얘기도 다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의지도 되어주고 했던 사람 중에 조금 더 나보다 덜 흔들렸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 조금 아쉬워." 이거거든요. 진짜 이 사람도 여러분과 있었던 그 과거에 친했던 순간들, 편했던 순간들, 그 허물없었던 그 순간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땐 진짜 좋았는데, 그때 진짜 편했는데, 혹은 그때 4번이 있어서 나한테 정말 큰 의지가 되어 주었고, 4번이랑 나눴던 대화들, 그 웃음들, 혹은 그때 같이 흘렸던 눈물들, 이런 거 나 진짜 못 잊겠어. 진짜 좋았는데. 가족을 떠올리고 하는 얘기라면 그때 가족 분위기 진짜 좋았는데. 음. 나한테 그렇게 힘든 얘기하면서 안겨들었던 4번 진짜 귀엽고 내가 진짜 힘이 되어 주고 싶어서 많은 걸 노력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기뻤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친구였다면 그냥 같이 하하호 떠들고 같이 술잔 기울이면서 허심탄회하게 고민 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것들 같이 즐기고 놀고 먹고 했던 것들 진짜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생과 제자면은 놀고 먹고 하기엔 좀 그렇죠? 만약에 놀고 먹고 했다면 뭔가 학창 시절의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는 취미로 만난 그런 스승과 제자 이런 거의 가능성이 더 높고요. 뭔가 그런 식으로 허울 없이 지낼 수 있었던 누군가가 여러분과의 추억을 되새김질하면서 되게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순간을. 그냥 그때 어렸던 자신과 그때 추억이 너무 그 사람의 인생에 깊게 남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누구지? 진짜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누군가를 막 찾아내려고 여러분의 기억을 막 헤집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음 진하게 남은 인연 중 한 명이 되었구나. 누군가의 추억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페이지의 한 켠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4 번가 진짜 좋았는데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막 삐져나오고 막 지금은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고 만약에 지금 당장 변한 너와 내가 다시 만나도 그때만큼 순수하게 즐거울 수 있을까? 그때만큼 순수하게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추억 속의 너와 나는 진짜 아름다웠어. 진짜 너무 즐거웠어.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순간들, 그 추억들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힘을 내기도 해. 진짜 힘들 때는 너와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떠오르면서 잠깐 웃어 넘길 때도 있고 뭔가 그런 식이거든. 근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런 인연을 다시 찾기가 어렵더라. 혹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 관계가 조금 희미해지고 색이 바라고 하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러지 않아서 약간 속상한 것도 있어. 옛날에는 좋았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옛날만큼 우리가 다시 즐거워질 수 있을까? 다시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 사람 쪽에서는 나는 다시금 옛날의 관계로 돌이키고 싶고 돌이킬 의지도 있고 한데 너는 나를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아. 음. 왜냐면 지금의 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뭔가 어른스러운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너의 기둥이 되어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내가 바라본 너는 굉장히 모두에게 따스한 사람,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 그 특별한 친구, 특별한 존재가 지금은 내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응, 너한테는 이미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관계들, 중요한 일들, 이런 것이 너무나 많고, 그걸 너무 잘 수행해 나가는 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의 삶의 전부가 되거나 너의 삶에서 비중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 그리고 나는 그런 욕심이 있지만 너는 그런 걸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살피고 있어. 옛날처럼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라는 것이 느껴지고, 너를 위해서 자리를 피해준다? 이런 느낌도 있고, 약간의 자격지심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되게 스스로도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옛날처럼 우리가 동등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 내가 나도 모르게 너한테 열등감을 느낄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약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친구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드네요. 뭔가 자격지심 이런 것도 느껴지는 걸 봤을 때 의미를 담아서 한 건 아닌데 내가 스스로 열등감 느끼고 자격지심 느껴서 너가 미워질 때도 있어. 뭔가 이런 솔직한 이야기도 하는 걸 봐서는 지금은 예전만큼 가깝지 않은 친구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도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뭔가 열등감 이런 이야기는 나중 가서 뭔가 좀 머쓱해하면서 꺼낸 이야기고, 전반적인 이야기, 이 편지의 95%의 내용은 다시금 옛날처럼 지내고 싶은 욕심이 나한테는 아주 커. 근데 너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원하는 것만큼 너도 날 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나는 너랑 다시 예전처럼 친해지고 싶은데 너는 나랑 다시 그러고 싶어? 우리가 다시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다가가면 되는데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스스로가 미워지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자격지심, 열등감, 자신감 없음, 이런 것도 그 5%의 내용에는 아주 꽉꽉 담겨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되게 많이 발전했나 봐요. 자기 자신보다 뭔가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분명히 같이 이렇게 갔는데 너가 이만큼이나 앞서 나가 있어서 내 스스로가 되게 작아지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이 편지 내용의 본질 자체는 그때의 너와 내가 너무 찬란했고 그때의 추억이 너무 좋았어. 다시 해보고 싶어. 다시 친해지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에서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친구잖아요. 친구에다가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작아질 정도로 여러분이 성장했다,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정도라면,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이 걸음이 굉장히 빨라졌고 그만큼 여러분이 얻어낸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함께 했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진짜 눈에 띄게 발전을 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점을 대견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고, 뭔가 여러분이 무언가 도전을 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용기에 대한 카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성숙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좀 겁이 많고 두렵고 걱정 많고 그랬던 여러분과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도전의 앞에서 뭔가 좀 두려워하거나 어떠한 시작을 주저하거나 하기보다는 지금은 맞부딪혀서 나아가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이면 좋을 모습에 대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뭔가 친구였던 사람이 이 정도로 느끼는 거면 진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을 텐데, 뭔가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을 안 하거나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친구가 얼마나 오래전의 친구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봤을 때 뭔가 편하게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바뀌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리딩을 들으셨으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여지면 좋을 모습에서는 어쨌든 간에 나아가라는 카드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이 용기 카드와 더불어서 천천히 가도 좋고 빨리 가도 좋고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든 좋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멈춰 있을 때가 아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발걸음을 옮겨야 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벽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지금은 멈춰 설 때가 아니다. 힘들어도 나아가야 할 때고, 지금 시기를 타서 나아가지 않으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도전해야 하든 움직여야 한다. 이걸 꼭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게 맞는 걸까? 라는 고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구할 90%는 부정적인 생각의 90%는 솔직히 말하면 쓸데없는 고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움직이고 용기 없다고 해서 약간 자신감 없다고 해서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다 보면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 특히나 쓸데없는 생각에 짓눌려가지고 괴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도전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거나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흘려보내거나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가고, 그래 치고 나가보자 이렇게 고민하느니 그냥 질러버리자라는 마음이 들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좋으니까 움직이는 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움직였을 때 뭔가 잃는 것보다 얻어지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며,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들, 나의 자질, 스펙, 뭔가 경험들, 경험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작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여러분은 많은 것을 이룩해냈고 밀궈냈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발전을 해낸 여러분들이라고 하니까요.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또 제가 하는 말이 안 믿기셔서 나 그냥 이거 안 믿을래라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신감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멋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가 쌓아온 편지들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